최근에 잉글랜드가 대표팀 매니저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를 바꾼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안 깨진 우승의 법칙을 깨려고 지금 잉글랜드가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잉글랜드가 투엘 감독을 선임한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배워야 할 건 또 배워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기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 감독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92년간 100% 자국 감독이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작년에도 이 법칙은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홍명보 감독을 데리고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국 감독이 있어야 우승하지, 뭐 이런 논리에, 이걸 논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칙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월드컵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잉글랜드죠. 정확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투헬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축구 뉴스들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투헬 감독의 잉글랜드,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헬은 영국인이 아니죠. 독일인입니다. 사실 독일인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웃긴 일이긴 한데, 이 독일인인 투헬이 잉글랜드를 지휘할 때 과연 어떤 축구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쓴 포메이션도 굉장히 많았고, 뭐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는, 사실 투헬 감독은 그 UEFA A 라이선스 그 시험을 만점 받은 단 2명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천재적인 어떤 면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투헬이 지휘하는 팀들이 특히 보여주는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방의 카운터 어택이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격할 기회 자체를 줄이고, 그리고 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에 있던 시절에도 뭐 4명의 수비수들 그리고 2명의 더블 피봇,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을 두는 방식으로 이제 점유율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키퍼까지 포함한, 그리고 센터백들을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넓게 5백 느낌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혹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밑으로 좀 떨어뜨려가지고 이 5명을 이제 구성할 때도 있는데, 여하튼 이 최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점유율을 최대한 가져가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잉글랜드의 어떤 전술이랑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넨이 저번 시즌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고 레버쿠젠에게 우승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 그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 XG 값의 차이, 경기당 평균 XG 값의 차이인데 1.58로 평균적으로 경기당 1.58골을 더 넣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기대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력을 살펴볼 때 이 XG 값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게 23-24 시즌이고, 이때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3위로 마무리했던 2위도 아니고 3위로 마무리했던 그 시즌입니다. 레버쿠젠이 승점 90점으로 이제 난리가 났던 때고, 슈투가르트에게도 역전을 막판에 당했던 그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 10몇 년 만에 리그 우승을 못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경기력 이 경기력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투헬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잉글랜드랑 잘 맞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해리 케인이랑 굉장히 잘 맞는 감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역대 같이 지내왔던 감독들 중에 투헬이랑 있을 때 골을 가장 많이 넣기도 했고, 뭐 89분당 한 골이었나요? 경기 하나 길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골을 평균적으로 생산해내게끔 만든 감독이 바로 투헬 감독이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투헬 감독과 함께 있을 때 슈팅을 진짜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그 0.98골 per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분데스리가만 쳐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그런 골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죠.
투헬이 이제 해리케인이랑 잘 맞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전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잉글랜드가 월드컵 2026년에 이제 우승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헬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셔츠에 내가 두 번째 별을 달고 싶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거의 뭐 60몇 년 만에, 정확히 66년인가요? 드디어 이제 월드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 우승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아니, 월드컵 역사상 한 번도 안 깨진 이 우승의 법칙이 바로 이 자국 감독이 무조건 우승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 기록을 깰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유로의 최근에, 뭐 이거 최근은 아닙니다만 월드컵과 유로를 통틀어 가지고 그 자국 감독이 아닌 foreign manager, 외국인 감독이 우승한 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팬들이 굉장히 외국인 매니저를 데려오는 거는 뭐 3개월 전부터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2004년 그리스가 유로를 우승했을 때 그때 당시의 감독이 독일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유일한 예외를 기록하고 있는 감독이 독일 감독이기 때문에 투헬 역시 이 월드컵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유로에서도 그동안 안 깨지던 법칙 중 하나였는데 월드컵에서도 그 법칙이 영원하리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유로를 우승하는 팀은 이제 스페인, 독일, 이탈리, 프랑스,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승 후보들인데, 여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 선수들 중에는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없었던 거다.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웃라이어다.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통계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근데 좋은 감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치열한 자기 반성이죠. 잉글랜드가 좋은 감독이 없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역대 최근 60몇 년간 그 마지막 우승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감독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인데,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우승 문턱까지는 갔지만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그 통계인데, 리그 우승을 그 국내 매니저, 그러니까 그 자국 매니저가 한 확률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감독이 이제 우승할 확률이 90%. 지금까지 이제 90% 우승했다는 거고, 분데스리가 75%, 리그앙 72%, 라리가 44%.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그러니까 이거 92, 93 시즌부터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92, 93 시즌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불리지 않았죠. 근데 프리미어 리그로 개편이 되고 나서 자국 감독이 리그 우승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와, 저는 이거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걸출한 축구 재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축구 종가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작 이 매니저는 다 외국인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달린 거 보면은 잉글랜드는 진짜 특이한 축구 국가다. 그리고 심지어 2위, 3위 자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리 레드냅이 토트넘을 이끌고 09-10 시즌, 혹은 프랭크 램파드가 2011-2012 시즌에 첼시를 이끌고 이제 탑4 안에 들어간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또 잉글랜드 감독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 이제 뭐 아스톤 빌라, 로이 아킨슨, 혹은 뭐 맨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케빈 키간, 로이 에반스 뭐 등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승은 못했던 거죠. 잉글랜드 매니저 버비 롭슨 뭐 이런 선수들, 뭐 감독들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야, 이거 잉글랜드 감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좋은 잉글랜드 감독이 없다라는 성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한 선택이 뭐냐? 투엘 감독을 데려온 겁니다. 이게 설령 이제 독일인들의 비아냥을 듣고, 사실 가디언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stounding, intense schadenfreude in Germany over Tuchel and England. 이 투헬과 잉글랜드에 대해서 저머니가 이 샤덴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샤덴프로이드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불행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헬과 잉글랜드가 망하기를 바라는 독일의 엄청난 열렬한 응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독일 감독을 가지고 잉글랜드가 망하는 거를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잉글랜드는 치열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이거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인터림 매니저로 있는 그 대체 감독으로 있는 그 영국인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투엘 감독 한번 믿어보자. 토너먼트 잘하지 않냐? 전술적으로 잘 맞지 않냐? 케인이랑 잘 맞잖아. 뭐라도 우승해 내겠지. 유로나 아니면 월드컵이나 뭐라도 우승해 내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이렇게 지도자를 회피하는 이런 상황. 사실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잉글랜드 내부적으로도 지금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감독을 또 선임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배울 점은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외국인 감독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끌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절차적인 문제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클린스만을 데려오는 방식도 이제 똑같이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클린스만은 또 우리나라의 정서랑 굉장히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탈난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인 감독인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도자로서 뭔가 세계적인 영향을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감독인 한국인이 있나요? 뭔가 빅리그에서 이제 지휘하고 있는 한국인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뭐 혹시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선수 출신인 뭐 박지성 선수나 뭔가 지도자 과정을 이제 좀 밟아보고 이렇게 코치가 되고 또 이렇게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외국의 빅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적당한 절차대로 이제 됐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이 감독의 선정은 너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최근에 물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월드컵 예선을 좀 무난하게 진출할 것 같지만 말이죠. 본선으로. 여하튼 이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 감독으로 선정된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축구 팬들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는 또 다양한 외신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과 관련 있는 재밌는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